트럼프는 딜메이커, 약간 협상을 잘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은 체스 그랜드마스터란 말이에요. 체스를 잘한다. 결과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승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냐.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처음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이기 백악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의를 가진 외국 정상인데 그때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에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면,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하려면 이런 중동의 군사 개입을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례 핵 협상이 불발로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2주의 시간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어요. 새벽 2시에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 망치 이런 작전명이었다면서요. 우리가 약간 예상했던 걸 좀 비껴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기만 전술이었다. 네. 2주간 시간을 주겠다고 하고 사실 그 B2 스텔스 그 폭격기를 이란 측에 보낸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기만 전술의 연장으로서 스텔스 폭격기 몇 대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란 쪽으로 가게 했고 37시간 비행을 했는데 사실 그 폭격 임무를 띈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폭격 임무를 수행한 B2 스텔스기는 미국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미조리 공군기지에서 떠나서 18시간 비행을 해서 이란을 폭격한 것이죠. 아, 가는 방법도 완전 기만 전술이었다는 양쪽 방향으로 네, 해가지고 네. 혼란을 줬는데 네. 이런 군사작전을 당한 이란 측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 빨리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핵 무기 그리고 생산 기지를 완전히 포기해라. 외교적 해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기만 전술의 군사 행동을 당한 이란 측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트럼프 행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아, 지금 트럼프는 그동안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멍청한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직접 스스로 뛰어든 걸까요? 보면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포괄적인 행동 그 협정을 통해서 이란 비핵화를 성취했다 이런 것을 자랑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열등감이랄까요 많이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사작전 성공했다는 것도 이스트룸에서 굳이 발표를 맞아요. 했고요. 네. 이번에 2011년에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자리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만 그 아마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번엔 꼭 성공한다. 성공하고 확전의 위험이 없다. 이란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좋은 이란 비핵화 협상의 달인 내가 성취하겠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5차례나 이란과 만났지만 별무성과였거든요. 성과가 없어서. 예, 거기서 네.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여기에 무엇이 있고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일단 군사행동을 하고 그것을 추가 압박 수단으로 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 확전을 피하면서도 이런 계산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도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그리고 있었던 트럼프 건가요? 대통령은 네. 재선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4년 후에는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어떤 혼란 상황이 오더라도 뭐 부시 행정부 때처럼요. 중동에서 자기 책임은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랫동안 사실 미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트럼프는 딜메이커, 약간 협상을 잘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은 체스 그랜드마스터란 말이에요. 체스를 잘한다. 결과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승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냐.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처음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이기 백악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의를 가진 외국 정상인데 그때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에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면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하려면 이런 중동의 군사 개입을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례 핵 협상이 불발로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함으로써 더 이상 트럼프는 말을 세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치킨다운 발을 빼더라. 관세 폭탄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은 말은 크게 하지만 못할 거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정말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네.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한밤에 망치를 때릴 것인가? 뭐 중국에 대해서도 한밤에 망치를 때릴 것인가?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란에 너무 센 카드를 너무 빨리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목표, 중국 견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압박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앞으로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럴 거로 보시는군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마가였잖아요. 이걸 미가로 바꿨어요. 메이크 이란을 더 예. 위대하게 이란을 이런 다시 위대하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란의 정권 교체를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전쟁을 하게 될까요? 더 깊어질까요?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본다면 지난번 관세 폭탄, 미국 해방의 날 선언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각 관리가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네. 오히려 외교 비선 라인을 쥐고 있는 마가 운동의 그런 주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이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 위협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CIA 국장하고 국가안보 실장하고의 그런 보고가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첩보에 기반한 군사행동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4년 동안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결정될 것인데 네. 이제는 세계가 미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JD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 확전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란과 전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권 교체 참 좋은 기회다. 이란 국민들,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다시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겠네요.